달달 짭짤한 쯔유에 찍어 먹는 일본식 자루소바.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메밀국수 요리가 있지만 찍어 먹는 소바는 일본이 기원인 음식입니다. 소바, 즉 메밀은 평민들을 위한 식재료였습니다. 과거 일본에서 척박한 땅, 서늘한 기후에서도 2달 만에 자라서 흉년의 배고픔을 달래주던 구황작물이었죠. 문제는 메밀엔 밀가루 같은 끈기, 즉 글루텐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늘고 긴 국수로 뽑기가 무척 어려웠죠. 초기엔 그냥 죽이나 떡처럼 뭉쳐먹는 거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다 16세기 중국에서 맷돌이 들어오면서부터 메밀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밀을 곱게 빻을 수 있게 되자 메밀 반죽을 얇게 밀어 칼로 가늘게 썬 국수, 소바키리가 탄생한 거죠. 이 메밀국수는 처음엔 일본의 절에서 시작됐습니다. 산속 수행자들의 간편한 식량이었다가 사찰 앞에서 참배객들에게 파는 음식으로 퍼져나갔죠. 소바 가게가 늘어난 건 에도 시대 17세기에서 19세기였습니다. 오늘날의 도쿄인 에도에 100만 인구가 몰리면서 특히 지방에서 홀로 상경한 무사와 노동자들이 넘쳐났죠. 이들에게 필요한 건 빠른 한 끼였습니다. 반죽을 숙성해야 하는 우동과 달리 메밀은 즉석에서 썰어 삶으면 끝이었죠. 당시 성질 급한 에도 사람들에게 완벽한 패스트푸드였습니다. 막부 말기엔 에도에만 소바집이 3,700곳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뜨거운 국물에 말지 않고 찬 면을 국물에 찍어 먹었을까요? 순수 메밀 100%면은 뜨거운 국물에 담그면 금세 툭툭 끊어져 죽처럼 풀어졌기 때문입니다. 찍어 먹는 국물, 쯔유도 처음부터 지금 같진 않았습니다. 간장이 흔해지기 전 에도 초기의 소바 국물은 된장을 물에 풀고 졸여서 맑게 거른 것이었죠. 여기에 가다랑어포를 더하기도 했고요. 판을 바꾼 건 간장이었습니다. 에도 근교 치바라는 곳에서 색이 짙고 진한 진간장이 대량 생산되면서 소바 국물의 주인공이 된장에서 간장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결국 이 쯔유는 2가지 재료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간장에 미림과 설탕을 넣어 숙성시킨 진한 원액 카에시, 그리고 가다랑어포와 다시마로 우려낸 감칠맛 국물 다시. 이 둘을 황금 비율로 섞으면 단순한 간장과는 차원이 다른 완성형 소스가 되죠. 그런데 일본 음식을 대표하는 이 소바라는 이름에 사실 한반도의 흔적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메밀을 한자로 교맥이라 씁니다. 이 교맥을 일본식으로 훈독하면 바로 소바가 됩니다.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간 국물이 천년 후 소바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되돌아온 셈이죠. 실제로 일본식 소바가 한국에 본격 들어온 건 일제강점기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걸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광복 이후 완전히 한국식으로 바뀌게 되죠. 짜디 짠 일본 쯔유는 면 끝만 살짝 찍는 소스였지만 한국에선 냉면 국물처럼 무와 파를 푸짐히 넣고 아예 들이마시는 국물이 됐습니다. 양도 압도적으로 많아졌죠. 이름만 소바일 뿐 완전히 다른 음식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한국에선 식당에서나 가정집에서 소바를 먹을 때 무를 갈아 넣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부분의 소바집은 와사비를 주죠. 그러면 왜 한국은 무를 갈아 넣고 일본은 와사비를 풀까요? 흔히 무즙은 한국식, 와사비는 일본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즙의 기원도 원래 일본이었습니다. 에도 시대 소바 전문서 소바전서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메밀엔 무 간즙이 가장 잘 어울린다. 매운 무가 없을 때 그 대용으로 와사비를 쓴다. 무즙이야말로 일본 소바의 원조 고명이었던 거죠. 그 원형은 지금도 후쿠이 현의 에치젠 오로시 소바에 400년 넘게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을 갈아 듬뿍 올린 바로 그 소바 말이죠. 그럼 일본은 왜 원조인 무즙을 버리고 와사비로 갈아탔을까요? 이유는 3가지입니다. 첫째, 냉장고가 없던 시절 여름무는 쉽게 상했습니다. 둘째, 건강을 끔찍이 챙기던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제철 아닌 물을 꺼리고 와사비를 선호했었죠. 셋째, 국물에 가다랑어포를 많이 쓰면서 생긴 특유의 비린내. 이걸 잡는 데는 뭉근한 무즙보다
톡 쏘는 와사비가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와사비가 주류가 된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와사비가 아니라 무즙을 고집했죠. 그 뿌리엔 동의보감의 지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메밀을 이렇게 봤습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노폐물을 씻어내는 좋은 곡물이지만 성질이 차고 거칠어서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면독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면독을 푸는 완벽한 해독제로 지목된 것이 바로 무였습니다. 현대과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무에 든 소화효소 디아스타아제는 메밀의 거친 섬유질을 분해하고 따뜻한 성질은 메밀의 찬 기운을 중화하며 무의 비타민C는 메밀의 영양소 루틴의 흡수까지 돕죠.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궁합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하면 무즙은 원래 일본 소바의 원조 방식이었지만 그것이 한국에 건너와 우리 몸에 더 맞게 메밀국수의 필수 고명이 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가정집에서도 웬만한 일본 소바 맛집 못지않게 맛있는 소바 요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우리 몸에 맞는 소바는 와사비보다는 무즙이라는 거. 물론 무즙과 와사비를 둘 다 넣어 먹는 게 좀 더 한국식이긴 합니다.